안 돼! 저기 가! 꺼져!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자님들의 사연도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우리 가족은 정기적으로 산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어김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묘가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랄까요? 다른 가족들은 산소에 다녀오면 마음이 편해진다고들 하잖아요. 돌아가신 분을 뵙고 온 것 같아서 위로가 된다고, 근심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다고들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달랐습니다. 갈 때마다 묘한 불편함이 따라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이 아직 크니까 무덤 앞에 서는 게 힘든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고 무덤 앞에 서면 왠지 모를 긴장감이 엄습했습니다. 형도 어머니도 비슷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무덤을 정리하고 절을 하고 조용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처음으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한쪽이 심하게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잔디는 뜯겨나가고 흙은 사방으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멧돼지겠지 뭐. 요즘 산에 멧돼지가 많다잖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야생, 멧돼지가 급격히 늘어나서 산소를 훼손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산림청에서도 주의보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멧돼지들이 땅속의 뿔이나 벌레를 찾아 흙을 파헤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차에서 삽과 괭이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산소, 관리용 도구들을 항상 차에 싣고 다녔기에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흙을 고르고 뜯긴 잔디 자리에 새 흙을 덮었습니다. 파헤쳐진 부분이 생각보다 깊어서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났을까요? 다시 깔끔하게 정돈된 무덤을 보며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형이 말했습니다. 멧돼지도 한번 지나간 자리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손을 씻고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아버지가 더 그리웠습니다. 살아계셨다면 직접 산소를 관리하셨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게 새삼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다시 산소를 찾았을 때 우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또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번과 똑같은 자리가. 또야? 형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라니. 이번에는 파헤쳐진 범위가 더 넓었습니다. 흙이 더 깊게 파여 있었고 주변으로 흩어진 흙의 양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도구를 꺼내 무덤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형은 근처에서 주먹만 한 돌들을 여러 개 가져와 파헤쳐진 자리 위에 얹었습니다. 이번엔 못 팔 거야. 이렇게 무거운 돌을 얹어놨으니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멧돼지가 화나서 더 심하게 파헤칠 수도 있어. 우리는 작업을 마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매번 같은 자리만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무덤의 왼쪽 비석에서 한 걸음 정도 떨어진 그 자리. 정확히 같은 위치였습니다. 네 번째 방문했을 때쯤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먼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뭐가? 매번 똑같은 자리잖아. 멧돼지가 그렇게 정확하게 같은 위치만 파? 맞는 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멧돼지라면 먹이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파헤칠 텐데 무덤 전체를 뒤지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한 곳만 계속 파헤쳐져 있었으니까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동의했습니다. 게다가 매번 더 깊게 파헤쳐져 있어.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 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주변 다른 무덤들은 멀쩡하던데.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버지 산소 주변에는 대여섯 개의 무덤들이 있었는데 그 어느 곳도 훼손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잔디도 깔끔하고 흙도 고르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아버지 무덤만, 그것도 정확히 같은 위치만 반복해서 파헤쳐지고 있었습니다. 왜 매번 여기만일까?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무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작업하는 내내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멧돼지의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너무 규칙적이었고 너무 정확했습니다. 형은 이번에는 더 무거운 돌들을 가져왔습니다. 두 손으로 겨우 들 수 있을 만큼 큰 돌들을 여러 개 파헤쳐진 자리 위에 얹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못 팔 거야.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소용없을 거라는 걸. 지난번에도 돌을 얹어놨는데 결국 또 파헤쳐졌으니까요. 산을 내려오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의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이유를 직접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 단순히 멧돼지의 습성이나 우연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불안한 예감. 그리고 2달 뒤 그날이 정말로 왔습니다. 그날은 조금 일찍 산소를 찾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일찍 근처 절에 들렀다 가자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 아버지의 명복을 빌고 싶다고 하셨죠. 우리는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절에 들러 예불을 드리고 스님께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염주를 돌렸습니다. 돌아가신 분께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절을 나와 다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산은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다른 성묘객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발밑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갔을까요? 숨이 차서 잠시 쉬려던 순간 어머니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가리킨 방향을 보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덤 앞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안개 사이로 검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확실히 보였습니다. 멧돼지였습니다. 그것도 꽤 큰 놈이었습니다. 어른 남자의 허리 높이쯤 되는 덩치가 상당한 멧돼지였습니다. 그 멧돼지는 정확히 그 자리를, 늘 파헤쳐져 있던 바로 그 자리를 열심히 파고 있었습니다.
앞발로 흙을 긁어내고 주둥이로 땅을 들쑤시며 집요하게 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움직임도 최소화했습니다. 괜히 자극했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멧돼지는 공격적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멧돼지는 우리가 있는 줄도 모른 채 계속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보통 멧돼지는 뭔가 먹이를 찾아 이곳저곳을 파헤치잖아요. 도토리나 뿌리, 벌레 같은 것들을 찾아서요. 하지만 이 멧돼지는 달랐습니다. 오직 한 곳만, 정확히 그 자리만 파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뭔가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한참을 그렇게 서서 지켜봤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아니면 더 길었을까요?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형이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자세를 바꾸려던 것뿐이었는데 그 순간 바닥에 마른 낙엽이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멧돼지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멧돼지는 우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작은 눈이었지만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도망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야생동물은 사람을 발견하면 놀라서 도망치니까요. 특히 멧돼지는 겁이 많아서 사람만 보면 재빨리 도망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멧돼지는 달랐습니다. 정말 달랐습니다. 잠시 우리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 따윈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듯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일이 우리보다 중요하다는 듯이 도망치지도 않네. 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멧돼지는 여전히 땅만 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m, 2m, 1m. 우리가 바로 옆까지 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발로, 주둥이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파헤쳤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땀이 멧돼지의 몸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파고 있는지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나는 무의식 중에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멧돼지가 갑자기 동작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이번엔 좀 더 오래, 좀 더 자세히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야생동물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간절함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멧돼지는 우리를 한 번 더 쳐다보더니 천천히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걸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우리는 멧돼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파헤쳐진 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흙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무릎까지 올 정도로 깊은 구덩이가 파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흙과 돌뿌리만 보였을 뿐입니다. 한 번 더 파볼까? 형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해봐. 우리는 조심스럽게 흙을 더 파봤습니다. 손으로 직접 흙을 걷어냈습니다. 돌이 나오면 치우고 뿌리가 나오면 조심스럽게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분 정도 더 팠지만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내려가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무 깊이 파면 무덤이 무너질 수도 있어. 우리는 그날 일단 구덩이를 다시 메우고 무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도착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 또 멧돼지를 볼 수 있을까 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출발했습니다. 아직 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산에 도착했을 때는 5시 반쯤 됐을까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숨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멧돼지가 또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를 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작을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이듯 한번 움직이더니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왔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야. 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행동.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멧돼지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있어. 저 땅 밑에 분명히 뭔가 있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저 멧돼지는 단순히 먹이를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로, 뭔가 중요한 이유로 저 자리를 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깊이 파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이었으니까요. 무덤의 구조를 망가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멧돼지를 쫓아보기로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쳤습니다. 아, 저리 가. 멧돼지는 그제야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한 10m쯤 떨어진 곳에서 멈춰서서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떠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가면 다시 와서 파겠다는 듯이 우리는 그날 무덤 주변에 철조망을 쳤습니다. 차에 실어왔던 철조망과 말뚝을 꺼내서 파헤쳐진 자리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멧돼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이제 못 올 거야. 형이 말했습니다. 철조망이 있으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글쎄, 저 멧돼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갔을 때 철조망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말뚝은 뽑혀 있었고 철조망은 구겨져서 옆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또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게, 거의 1m 가까이 파여 있었습니다. 이건 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착이야. 저 멧돼지 무슨 이유에선가 저 땅을 꼭 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는 다시 한번 직접 목격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이번에는 밤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낮과 다른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 그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이런 날 가야 해? 형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가야 할 것 같아. 밤 10시쯤 산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산을 올랐습니다. 지늘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여러 번 넘어질 뻔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에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멧돼지가 있었습니다.
빗속에서도 그 자리를 파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파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천둥이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번갯불에 비친 멧돼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눈빛,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먹이를 찾는 짐승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절박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 땅에 뭔가 있어. 어머니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저 멧돼지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 멧돼지는 단순히 본능적으로 땅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묘지 관리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속 같은 자리만 파헤쳐지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규칙적으로요. 혹시 무덤을 만들 때 그 자리에 뭔가 묻은 게 있나요? 관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론 없는데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 한번 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인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함께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나올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까? 만약 뭔가 나온다면 그게 무엇일까?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 뭔가 말씀하시려는 꿈. 하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꿈.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삽과 곡괭이, 삽질용 장갑, 물과 수건까지 준비해서 산을 올랐습니다. 관리인도 약속대로 함께 왔습니다. 이 자리가 맞습니까?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네, 여기요. 항상 이 자리만 파헤쳐져 있었어요.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확실히 이상하네요. 다른 무덤들은 멀쩡한데 여기만. 우리는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삽으로 겉흙만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 좀 더 단단한 흙이 나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더 깊이 팠습니다. 혹시 무덤의 구조물을 건드릴까봐 조심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형의 삽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잠깐, 여기 뭔가 있어. 우리는 삽질을 멈추고 손으로 직접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드러난 것은 비닐에 감싼 금속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야? 관리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덤을 만들 때부터 여기 있었던 건가요? 저는 처음 봅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크지 않은 상자였습니다. 가로세로 30cm 정도, 서류 몇 장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비닐을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비닐은 여러 겹 감겨 있었습니다. 방수를 위해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이었는데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단단했습니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자물쇠였지만 녹슬어서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형이 돌로 자물쇠를 쳤습니다. 몇 번 치자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그리고 그 아래 몇 장의 사진,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봉투에 담긴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서류에는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름, 아니, 정확히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사진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직 20살도 안 돼 보이는 군복을 입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수줍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형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겨온 거였어. 서류를 더 살펴봤습니다. 출생신고서였습니다. 1970년대 것으로 보이는 누렇게 바랜 출생신고서.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외자라는 표시, 그 아래 또 다른 서류들, 양육비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20년 넘게 송금한 기록,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편지들, 미안하다, 잘 지내라, 건강하게 자라라는 짧은 문장들. 어머니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옆에 숨긴 거구나.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무덤 속이 아니라 곁에. 아버지는 이 사실을 평생 숨기고 살았던 겁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사진 속 아이와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였을 수도 있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도 이 비밀을 가져가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덤 곁에,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이것을 묻으신 거겠죠. 편지를 더 읽어봤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미안하다. 평생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너를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항상 내 행복을 빌었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거라. 엄마. 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셨던 거잖니? 이렇게라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원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있을까? 형이 물었습니다. 모르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이 편지들을 보면 연락이 끊긴 것 같은데. 마지막 편지 날짜를 보니 15년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편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다시 묻을지 집으로 가져갈지. 관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생각엔 그대로 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뜻이었을 테니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시 묻자. 아버지 곁에, 아버지가 원하신 곳에. 우리는 상자를 다시 그 자리에 묻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덮고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잔디를 심고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덤 앞에 서서 절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게, 더 오래 절을 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관리인과 작별 인사를 하고 차에 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멧돼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덤도 더 이상 파헤쳐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성묘를 갔을 때 무덤은 그대로였습니다. 잔디도 온전하고 흙도 그대로였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멧돼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줘야 할 것을 알려주고 조용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자연은 진실을 드러내는구나. 어머니가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묻을 수 있어도 자연은 그걸 계속 드러내는구나. 우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이 비밀을 평생 묻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멧돼지를 통해 그 집요한 파헤침을 통해 결국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왜 멧돼지였을까요? 왜 하필 그 자리를 그렇게 집요하게 팠을까요? 어쩌면 상자에서 나는 냄새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금속과 비닐, 오래된 종이에서 나는 냄새. 멧돼지의 예민한 후각이 그걸 감지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정말 우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운명의 장난. 하지만 저는 가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것도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 아니었을까 하고, 완전히 숨기고 싶었다면 무덤 속에 넣으셨겠죠. 하지만 무덤 곁에 두신 건 어쩌면 언젠가는 발견되기를 바라신 건 아니었을까. 당신이 직접 말할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는 알아주기를 바라셨던 건 아니었을까. 당신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지만 최선을 다해 책임지려 했다는 것을. 며칠 뒤 우리는 그 출생신고서에 적힌 이름으로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주민센터에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민을 갔다는 말도 있었고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 사실을 알려준다고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비밀로 하신 거겠죠. 우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을 알게 된 채로, 그리고 그 비밀을 다시 아버지 곁에 묻어들인 채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성묘를 하고 내려오는 길이 편안했습니다. 그 무거운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숨기고 있던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멧돼지에게도 고마웠습니다. 그 집요한 파헤침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영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인간적인 모습을, 완벽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책임지려 했던 그 마음을 산 아래서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안개 사이로 아버지의 무덤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곳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더 이상 파헤쳐지지 않을, 조용히 쉴 수 있는 곳.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마음 편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묘는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 묘한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 정말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무덤 앞에 앉아서 아버지께 말을 건넵니다. 아버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알게 됐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이해해요. 아버지도 그냥 사람이었다는 걸,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신 거였다는 걸. 그러고 나니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리고 새가 지저깁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사람은 진실을 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것을 계속 드러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옳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비밀은 없다는 것,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어쩌면 세상의 이치인지도 모릅니다.